노비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노비님한테 질문 드리려고 왔습니다. 맹구님 답변을 기대하는 건 아니죠? 기대하는데요. 아, 그런가요? 벌써부터 네. 부담인데요? 예. 요새 제가 보니까 예. 세종시 집값 추락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저도 봤습니다. 네. 뉴스에서. 전주 대비 0.33% 하락했다. 0.33%. 네, 근데 이게 하락폭이 막 되게 큰 거다. 네. 이런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 의미 있는 수치인가요? 우선 많은 분들이 이제 0.33 하면 좀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. 네. 정확히 얼마큼 떨어졌는지. 우리가 쉽게 얘기 들으면 뭐 10억의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0.33%면 한 330만 원 정도가 빠진 가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. 다만 이 0.33은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이상보다 더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근데 0.33에서 그래도 한 330만 원 정도면 그래도 꽤 의미가 있다고 봐요. 어떤 점에서 또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? 우선 저는 세 가지 측면에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. 우선 세종시가 하락했다는 의미가 지금 최근 우리가 한 4년 동안 시장이 좋은 시장에서 하락할 수도 있구나를 보여줬다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불장 속에 왜 하락하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대구를 제외하고 전국이 다 상승하고 있어요. 예. 근데 어떻게 그 세종시만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했을까요? 지금 전국에서 보면 상승하는 지역은 거의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딱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. 네. 대구하고 세종이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. 다만 세종하고 대구하고 차이점이 두 가지 있는데요. 네. 하락폭 차이가 좀 있어요. 대구보다 세종시가 하락폭이 좀 더 크고요. 네.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차이점은 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전세 가격까지 하락하지는 않았어요. 하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, 매매 가격 둘 다 동시에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. 그래서 세종의 하락의 의미는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좀 의미가 좀 큰데요. 네. 왜 세종이 하락했느냐? 네. 사실 이게 사람들 제일 궁금하거든요. 네. 그럼 기본적으로 세종의 좀 과거를 조금은 알고 있어야 돼요. 네. 세종이 제일 많이 올랐던 시점이 작년이거든요. 2000년 1월부터 12월. 네.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1년간 40%, 네. 50%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여줬어요. 대략 5억에서 6억 하는 것들이 8, 9억이 됐고요. 네. 8억 시세하는 것들이 거의 10억에서 12억이 됐다는 얘기거든요. 네. 사실 이게 한 2년, 4년 단위로는 서울 같은 데는 수도권은 다 올라서 그게 오른 것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단위가 1년이라는 게 의미가 크거든요. 굉장히 상승폭이 컸다 봐지거든요. 네. 그 이후에 2021년 1월부터 네. 사실은 좀 빠지고 있었어요. 근데 현재 빠지는 게 더 많이 보이는 이유가 일부 2021년 1월부터 일부 빠졌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다 보니까 네. 그게 더 눈에 잘 보이는데요. 제가 빠지는 이유로 세 가지로 꼽는다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1년 동안 단기 상승. 네. 부동산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.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. 네. 그러면 단기간의 상승보다는 원만한 상승이 사실 좋아요. 그래야 하락도 원만하게 사실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. 주식이랑 비슷하네요. 네. 상승을 많이 하다 보면 숨고르기를 좀 하는 시점이 필요해요. 그게 생각보다 좀 빨리 왔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. 네. 두 번째로는 그래도 과거 한 2년보다는 조금 늘어난 입주 물량. 네. 입주 물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약간의 어떤 개념이냐면 사람들이 공급이 무조건 많아져서 가격 하락이 한 게 아니라 네.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좀 아파트 가격이 좀 내려가겠지 하는 그 심리. 네. 그 심리로 인해서 관망하는 심리가 좀 생기다 보죠.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필요했던 정기적으로 좀 필요했던 매매 수요들이 조금 위축이 되죠. 그게 뒤로 밀린다고 보는 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전세가율이라고 봐요. 세종은 전세가율이 평균 전세가율이 지금 40%밖에 안 돼요. 전국에서 평균 전세가율이 40%밖에 안 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수도권도 한참 좋을 때도 뭐 50%, 뭐 40% 더 내려가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50%는 유지했어요. 네. 근데 지금 세종시는 40%밖에 유지를 못하고 있거든요.
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,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세종시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매해마다 공급량을 계속 쏟아져 줬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매매가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큰 의미에서 전세가에 영향을 줘요. 네. 왜냐하면 매회 적정량보다 더 많은 공급량을 줬기 때문에 그 많은 거를 사실 실거주분들이 다 소화를 못 하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외지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면 전세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좀 낮아진 측면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전세가율이 낮은 측면이 왜 하락에 대한 의미가 있냐 보면, 전세가가 낮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, 우리가 흔히 세종 자체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매매가 갖고 전세가를 이용한 갭투자라고 하죠. 네. 그 갭투자를 할 때는 전세가율이 높아야 이점이 커요. 네. 근데 전세가가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예정한다면 전세가 4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. 네. 그럼 자본이 6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6억 정도의 소도, 약간 중소도시, 그리고 또 규제가 있는 지역을 들어간다는 게 좀 리스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부 수요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. 과거 대비. 네.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좀 하락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첫 번째가 급등에 인한 숨고르기, 네. 두 번째가 많은 입주 물량으로 인한 관망하는 심리, 예. 그리고 세 번째가 낮은 전세가율, 예.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네요. 예.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. 왠지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요. 정말요? 네. 지금 또 이제 전문가들끼리 예. 이게 일시적 하락이다, 아니면 폭락의 시작이다, 이렇게 또 양쪽으로 나누고 있어요. 예. 도비님은 어느 쪽이신가요? 저는 두 가지에 꼭 택을 하라고 하면 저는 일시존종의 좀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. 공급이 줄어든다는 측면이 있어요. 앞전에서 말했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개발된 도시이기 때문에 매회마다 거의 입주 물량이 많이 쏟아졌는데 14년부터 거의 한 18년, 19년까지는 거의 10,000세대에서 1,000세대 전후로 되는 입주 물량이 매번 쏟아졌어요. 네. 근데 2022년부터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거의 3,000세대 전후로 된 입주 물량밖에 없기 때문에 입주 물량에 대한 관망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심리가 좀 회복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,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거든요. 네. 아까 제가 말했던 전세가율. 네. 전세가율이 분명히 반드시 공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세종이 항상 좋았을 때는 전세가율이 66%까지 올라왔어요. 그게 2016년이거든요. 네. 이때 유일하게 세종이 입주 물량이 거의 없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세가율이 좀 올라오게 되면 가격이 상승은 못하더라도 아마 방어는 해줄 거라고 봐요. 저는 네.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게. 네. 그래서 공급 물량 플러스 전세가율의 회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세종은 조금 특별한 택지 개발이고요. 그 다음에 미래 가치가 있는 좀 신도시라는 점이에요. 확실히 스페셜한 느낌이 있는 거죠. 그렇죠. 신도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조그만한 그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, 이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해요. 국토부가 주관하는 신도시이고, 또 그걸 뭐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고 하거든요. 네. 이곳은 아직 단계가 1, 2, 3단계로 되는데 이제 2단계밖에 안 됐어요. 그래서 인구를 최종적으로는 완성됐을 때는 80만 정도 목표를 가지고 가는 지역이고, 그리고 인구 플러스 이곳의 이점은 고급 일자리가 좀 있다는 거예요. 뭐 행정안전부가 지금도 있지만, 네. 그리고 최근에 국회의사당 이전이 본회의에 통과를 했거든요. 네. 그리고 앞으로 더 공공기관들이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고급 일자리에, 그 다음에 국토부, 즉 지자체가 아닌 우리 나라가 주도하는 사업에, 그리고 80만 인구를 좀 목표로 하는 신도시이기 때문에, 그리고 앞으로 아마 교통 같은 것들이 세종을 다 연계하려고 할 거예요. 왜냐하면 행정 복합 도시니까요. 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세종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인 이야기가 뭐 한 2년에서 4년일 수 있고요. 네. 조정을 좀 받거나 보완할 가능성이 높지만,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딱 이거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. 로빈님 의견은
앞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공급 물량에 의한 전세가율 상승, 그리고 세종만의 특별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일시적 조정 단계다. 맞습니다. 네. 노비님,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찾아와도 되죠? 오늘 처음 해봤는데요. 은근히 뭐랄까요? 1대1로 베푸고 하니까 네. 약간 새롭기도 하고 네. 하지만 다음엔 오지 마세요. 그럼 가끔 찾아뵙겠습니다. 가끔 와주세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예.